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강정은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건축문화재 시민참여 프로그램 열린 광자에서 서울의 틈새 도시재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도시재생이라는 얘기를 근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생이라고 하면 옛날 것을 고쳐서 쓴다, 리모델링, 뭐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한 10년 이상 돼서요. 저희가 이제 재생이란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고, 특히나 서울같이 고밀도의 지역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대에서 그 사이 공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 도시재생이지만 서울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고요. 서울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서울에 관해서 우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하면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노래를 부른 지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이 돼갈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서울 하면 강남보다는 강북이었고요. 강북 중에 사대문 안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사대문 안 혹은 서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뭘까요? 서울의 높은 빌딩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경복궁, 덕수궁 같은 궁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서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제가 지금 점으로 찍은 이 장소고요. 그 장소에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예전 저희 처음에 철도역이 만들어진 서울 역사고요. KTX가 만들어지면서 왼쪽에 있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에 맨 처음에 당도를 하면 보통은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로도 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새 기차로 많이 서울에 처음 방문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건물을 바라보지는 않고 그 안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왼쪽에 있는 저 르네상스 풍의 아주 오래된 서울 역사를 마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서울에 방문하자마자 첫 인상은 이런 그림입니다. 왼쪽에 대우빌딩, 남대문 경찰서, 그 옆에 또 높은 빌딩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서울의 인상은 항상, 그리고 서울의 사대문 안에 도심의 인상은 항상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풍경은 지금 이런 풍경인데요. 지금 이 장면은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서울의 반대편입니다. 항상 철도라는 그 굉장히 긴 어떤 기관시설은요, 전면부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서울역뿐만 아니라 모든 철도를 가진 전 세계의 모든 도시에서 역 앞에는 광장이 있고, 역전 앞 광장이라고 하는 역 앞에 광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 앞에 굉장히 근사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역 뒤는 항상 소외되어 있어요. 저희 서울역도 마찬가지로 역 뒤에 보시면 여기가 과연 서울이야? 할 정도의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 재생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근 25년 전이네요. 1996년이면요. 25년 전의 서울의 풍경인데요. 여기가 서울역에 저희가 철도가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이 앞에 풍경이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풍경인데, 이 뒤쪽이 방금 보신 서울의 뒷부분, 이면 부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 큰 건물에 있는 이 땅들은 굉장히 넓고 높은 건물임을 짐작을 해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주거지, 도시의 주거지, 작은 집들, 그리고 여기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산 비탈에 있는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2020년이거든요. 지금 25년 만에 이 앞에 있는 이 풍경은 거의 그대로인데요. 이 뒤쪽 풍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좀 전 사진에 보시면 아시지만 작은 집들이 있는 이 옆에 그림 같은 이런 집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그 풍경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화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사실은 살아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전의 기억을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한 의문에서 좀 시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제가 틈새 건축의 저희 도시재생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부지는 사실은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건물이 혹은 이 동네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좀 히스토리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재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이 아파트가 만들어진 이유와 이 주변 길, 서울의 뒤편 길에 관한 얘기입니다. 남대문 밖에는 칠패시장이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굉장히 큰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시장,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전 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좌판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던 정말 서민들을 위한 시장이 남대문 밖에 있었고요. 그 시장이 형태를 갖추면서 이런 서울 청과시장 혹은 서울 수산물 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표현드린 그 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63년 사진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시장 옆으로 있는 긴 시장이었고요. 아시는 분 계시지만 여기 드럼통에 신발 가게 사람도 굉장히 복작복작하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1996년까지도 있었던 그 주거지의 사람들이 장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장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강남권이 개발이 되면서 서울 안에 있었던 이 큰 시장이 71년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생기고 85년에 가락동 시장이 생기면서 강남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북에는 이런 큰 규모의 도매시장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 시장이 한꺼번에 이사를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들이 점점 쇠퇴하는 그 쇠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16년에 한국경제신문닷컴이라는 미디어에서 지금 단편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을 찍었는데요. 사실은 한국경제신문이 저희 사이트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본사 건물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흔산 모닥불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이 90년이 된 거예요. 90년이 됐는데 보시는 이 풍경은 굉장히 축소되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낡은 이미지의 것들로 갖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이 이제 점점 상실한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은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데요. 거의 새벽에 열려서 아침 7시, 6시, 7시면 문을 닫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주변을 근무를 하시거나 이 주변 사신 분들은 잘 보실 수 없으세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 시장이 생선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그 흔적들은 계속 후각적인 자취로 남아있게 되죠. 앞부분에 메인 시장이 없어지면서 저희 건물의 주변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실게요. 지금 이 시장의 서쪽 편에 있기도 하지만 좀 전에 보셨던 그 굉장히 번성하던 시장이 사람이 다니지 않은, 정말 사람 한 명 없는 이런 굉장히 좀 이런 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쇠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성녀석 아파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좀 전에 보신 그 시장의 상부층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얘기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더 좋은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아파트 건너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시장 길은 그대로 남아있으나 아파트와 함께 거의 여기가 서울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긴 해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이 주변을 방문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무렵의 풍경입니다. 그 부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쭉 연결시켜서 만들었는데요. 한 13개 정도의 창고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 땅은 시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주로 새벽 시장이었습니다. 도매 시장이 항상 그렇듯 그 새벽 시장에 좌판을 펼쳐놓고 계시는 상인들은 사실은 본인의 물건들을 집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뭐 가까이 있으면은 괜찮지만 그래서 먼 곳에 가져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편에 짜투리 땅에 그 자기 물건들을 보관을 하고요. 지금 이런 각각의 셔터 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콜라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각의 것들이 개인들이 각각 그냥 만든 얼기설기 판자 대고 남는 벽돌 쌓고 해서 만든 창고입니다. 정말 시장에 물건을 보관하던 창고였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 얘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었던 게 결국에는 저희 건물의 이 긴 대지는 어떤 활용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지였어요. 이게 정확하게 건물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의 소유만 있을 뿐인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서 쓴 그런 구조물이었고요. 이 부분을 이 주변이 같이 노후화되고 있으니 정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시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이 건물, 좀 전에 제가 길게 느려서 보여드린 그 건물이 55m나 됩니다. 100m의 절반이죠. 그리고 아주 좁은 폭은 1.5m, 그래도 제일 좀 넓은 폭은 6m.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 자로 한번 재보시면 알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이런 작은 규모의 건물이 지금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래 건물자리고요. 지금 또 진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싸서 물건을 보관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이 대지를 침범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땅의 컨디션을 아셨다면 저는 그리고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김기찬이라는 사진작가분께서 70년대, 80년대 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찍은 사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김기찬 사진작가는요, 이 조그만한 집들이 모여 있는 이 골목길의 풍경을 굉장히 근사하게 담아내셨어요. 이 모습들은 제가 발췌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사진들 중에 그러니까 골목길의 풍경을 담았는데 그 풍경이 건물이거나 골목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천진난만한 저 두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왼쪽에 어머님들이 대문 앞에 나와서 지나가는 어떤 풍경을 보거나 아니면 수다를 떠실 수 있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예전에는 여가 활동을 별로 많이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런 뭐 만화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좌판 행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위에서 소년들이 책을 보고 있는 이런 풍경들. 그래서 동네 자체가 집 안에 들어가 있기보다는 집 밖에 골목길에 사람들이 항상 나와 있었고 거기서 이웃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조그마한 공간들을 정말 알뜰하게 굉장히 잘 쓰신 그런 동네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김기찬 작가께서 굉장히 잘 담아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풍경 속에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 동네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이 대문 혹은 기존의 담벼락,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불러 모을 만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11년도에 출판을 됐지만 이 그림의 상당수는 70년대의 사진들입니다. 70년대에 우리의 거리 풍경은 어땠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다행히 저희 아파트도 70년대에 지어졌고 그 골목 자체가 만들어진 것도 70년대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풍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정감 어린 풍경과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아파트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시
생산은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다큐를 동네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KBS 다큐멘터리 3일에 나온 서울 도 중림 리 성요셉 아파트 72시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중림동이라는 거는 동이 아니라 리처럼 굉장히 서울과는 다른 풍경을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큐를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보면 좋은데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어땠고 왜 왔고 나는 여기에 정착해서 얼마를 살고 있고 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설계를 하면서 이 주민들의 생생한 육성을 직접 듣기도 했지만 떠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건너편에 굉장히 낡아서 정말 흉물스럽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저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설계하는데 반영이 됐고, 사실은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중림 언덕길 창고를 저희는 물건을 보관하던, 제가 말씀드린 그 시장에 물건을 보관하던,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만큼을 만들어서 쌓았던 그런 하나 단위의 방이고, 어쩌면 굉장히 낙후된 동네의 상징이 되어버린, 예전에 시장 풍경에서 창고도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그때는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고 시장 상인들이 떠나고 났더니 이 창고가 굉장히 흉물스러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낙후된 동네의 상징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거를 재생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 예전에 창고에 있었던 자리를 기억하는, 복원이라기보단 기억이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추억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작은 단위, 기존에 있었던 필요에 의한 단위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했었던 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김기찬 작가의 사진이나 아니면 동네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터뷰 자료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새로운 동네 풍경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동네의 재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동네 풍경의 일부가 되는 창고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인면과 그 그림들을 상상을 하시면 이 건물들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굉장히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있었던직한 어떤 예전에 그 장소에서 했었던직한 것들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를 바랬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좁은 틈에서 건물을 디자인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은 땅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땅의 기억을 좀 복원하자는 의미에서 아까 쭉 길게 나열된 예전 창고가 14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14개의 바닥을 그 레벨 그대로 복원하는 것에서 설계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기존에 나중에 뒤에 보시게 되겠지만 그 재료의 선택이거나 아니면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출입구들의 관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건물을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지금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건물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루트로 건물 안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서 실내, 실외를 구분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구조물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같이 참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만들기도 하고 그 예전에 사람들이 거리에서 가졌었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 건물이 들어오고 나서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졌죠. 깨끗해졌는데 단순히 새 거여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요. 이 정서가 남아있어서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차가운 듯한 이 옆 건물의 이 알루미늄의 차가운 인명과 아파트도 굉장히 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50년 됐거든요. 50년 아파트의 굉장히 낡은 모습, 그리고 1층 가게들의 굉장히 정신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건너편에 예전의 창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한 어떤 비슷한 볼륨들이 있고요. 그다음 바닥을 굉장히 따뜻한 재료로 만들어서 여기는
어떤 우리가 참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건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서 쉬어도 되고 여기 앉아 있어도 되고 아까 사진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데 앉아 계신 그런 모습들이 펼쳐질 수 있는 누구나 편안해하는 건물이 되고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인 성요셉 아파트와 중림창고는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좁은 골목에 양옆으로 굉장히 빽빽한 건물이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 안에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가게에 있는 내용물만 보자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으나 저희처럼 경사지이기도 하고 올라가야 되고 한쪽으로는 본인과 관계없는 가게들이 쭉 펼쳐진다면 굉장히 지루한 풍경인데 중간중간에 이런 보이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가기도 하고 힘들면 앉았다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장소들이 사실은 이런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좁은 언덕길에 어떤 숨을 트이는 그런 여유 공간이 이 건물 곳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아까 그 그래픽한 이미지에서 보신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방법으로 구현이 됐는데요. 약간 해가 질 무렵에 찍어서 이 안쪽 풍경이 굉장히 잘 보이는데 이 안쪽에 있는 길과 바깥쪽에 있는 길이 사실은 이 길 외부에서도 그냥 경사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기도 한데요. 내부도 저런 식으로 뚫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뚫려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부분 나눠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건물만 봤을 때는 굉장히 뚫려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이 길을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 지나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무엇인가 하는 거를 보고 올라가도 되고 하는 양쪽으로 있지만 내부에 있는 길, 외부에 있는 길,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길이 같이 있는 이런 풍경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처럼 지금처럼 건물을 열어서 개방을 하면 물론 천정이 있고 건물 아니어서 아 내가 실내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건물을 연다는 행위 자체가 이 길과 이 건물이 하나처럼 읽히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길에서 벌어지는 길의 이런 좁은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건물 안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여기를 활용을 하고 얘기를 만들고 그런 상황을 좀 반영하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계를 했습니다. 약간의 2층 공간이 있는데요. 2층 공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게 저희 땅 컨디션 자체가 길었기 때문에 긴 컨디션 안에서 진행이 됐지만 안에 1층과 2층이 단절된 게 아니라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 있는 사람을 부를 수 있고요. 2층에 지나가다가 1층에 아는 친구가 오면 뛰어내려가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1, 2층이 단절이 아니라 같이 소통하는 어떤 실내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기존에 있었던 재생하는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건물이 그대로 복원 혹은 기억을 살리는 어떤 작업이었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합니다. 예전의 상황과 다른 현대의 상황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수 있는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하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여기도 전체가 다 지하는 아니고요. 지하라 하면 이런 벽들이 양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한쪽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이지만 그러니까 실외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요. 주민들이 단체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거나 여기서 영화도 상영을 하거나 뭐 그런 그 이벤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들이 결국에는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물론 목적을 위해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지나가다 아 재밌네 라고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선 세팅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건물이 항상 어떤 퍼머넌트한 가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것들이 바뀌는 컨디션을 만들어지는 기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한 반계절 이후에, 예를 들어 지금 가을이지만 겨울에 여기를 가면 또 다른 풍경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항상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의 일부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장면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안에 공간을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깥 공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안과 밖이 같이 움직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기획 의도를 시민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해주고 계세요. 이건 행사가 있을 때 모습이지만 평상시에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주민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건물이 좋아서 구경 오시는 사람들과 동네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첫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건물의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이야기를 사진 찍는 친구들이 이렇게 앵글에 잡혔는데요. 이렇게 찍고 뭐 좋아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이 풍경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장면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제가 건물을 설계를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얘기를 만들어가고 각자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제가 처음에 설계했던 의도대로 재생이란 것이 어떤 낡은 것을 새로 고쳐 써서 근사해지는 게 아니라 고쳐 쓴 그 장소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잘 보여지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서울도 중림리는 이 서울의 도심의 한가운데 근사한 빌딩군에 있는 이 낡은 아파트와 새로 지었지만 이 낡은 아파트와 잘 어울리는 이 건물이 배경이 되어서 차가운 도시가 아니라 따뜻한 도시에 관한 인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전경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옛 동네라고 중림동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딘지 잘 모르세요. 하지만 중림동은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서울이었고요. 그 서울의 옛 동네, 잊혀진 옛 동네와 중림창고가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생이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빌딩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도로 선행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희 건물과 저희 동네 환경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틈새라고 해야죠. 이 틈새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그리고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까에 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건물이 사실은 굉장히 요새 방문객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새로 변모한 도시로서 입소문을 조금 타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서혜성이라는 소설가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시 재생은 시간을 수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간을 수리한다는 게 요새 핸드폰으로 시계를 잘 안 보시겠지만 예전 시계를 상상을 하시면 시계에는 태엽을 감아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늦게 가던 시간을 다시 돌려서 새롭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재생사업의 건축가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낡았던 걸 새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 낡게 된 환경을 다시 정비해서 우리의 얘기로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 이런 작업들이 재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 틈새 건축을 주제로 하고 있는 서울건축문화제에서 저희 건물 그리고 이 강연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가 과연 정말 어떤 사이에 있는 틈새일까를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 틈새라는 의미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예전의 환경의 틈새, 그 틈새를 자연스럽게 봉합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엮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